8년 동안 써왔던 아이패드 이제는 보내주려 합니다. 저는 자타공인 공식 앱 등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플 제품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아이패드 6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2 프로 3세대 12.9인치까지 8년 동안 아이패드를 활용해 왔는데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이제는 당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사용해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다양한 활용법과 그리고 보내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이유, 목적을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애플 펜슬 활용해서 필기와 그림 그리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이 애플 펜슬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아이패드병을 유발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소문난 기록 덕후거든요. 다이어리도 10대 때부터 써왔고 지금까지도 제 일상과 또 업무와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함께 쓴 앱이 굿노트입니다. 진짜 굿노트 5, 6 열심히 썼고요. 다이어리가 메인이긴 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필기도 그쪽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이 아이패드를 기록에 잘 활용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액정 때문에 실제로 필기하는 그 필기감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액정이 얇아지고 뭐 종이필름 붙이고 펜촉 바꾸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진짜 실제로 쓰는 것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리거나 삐침이 생기거나 하기도 해서 제 경우에는 실제로 종이에 쓰는 것보다 속도가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럼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 2개를 또 같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럴 거면 맥북 쓰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굿노트 다이어리를 꾸준히 써왔던 이유는 이 꾸미는 손맛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아이패드 굿노트로 필기를 한다거나 다이어리를 꾸민다거나 하는 거는 진짜 기록의 의미보다는 뭔가 그림 쪽의 영역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게 말인즉슨 만약에 내 전공이나 취미가 미술 쪽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아이패드가 훨씬 재밌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평소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끄적이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취미로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패드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사고 얼마 안 돼서 유료로 프로크리에이트 앱도 설치하고 또 강의도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손이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큰 화면에서 영상 시청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맥북이라는 노트북과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사이에서 아이패드는 이미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만약에 집순이인데 평소에 집에서 노트북을 잘 안 쓴다. 근데 영상은 많이 본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언제든지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는 빔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더 큰 화면으로 많이 시청을 하는 편이고요.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집안일을 할 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켜서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방에 있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 이런 저에게도 정말 유용한 시점은 해외여행을 갈 때인데요. 해외여행 갈 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장해가지고 영상들 많이 담아가서 큰 화면으로 볼 때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보기, PDF 보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꽤나 유용하게 썼던 기능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을 잘 안 볼 때 유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서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패드로 오랫동안 책을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해집니다. 평소에 영상을 볼 때는 이 쨍한 색감, 고화질, 큰 화면 이런 게 엄청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책을 볼 땐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 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습관이 들고 나서 내가 뭐 하루에도 1시간 이상 책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좀 아쉬움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이북 리더기 시장이 또 많이 크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뭐 PDF 파일을 볼 일이 많다 그리고 이거를 짧게 자주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큰 아이패드 화면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애플 생태계 연동과 생산성 앱인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효율을 추구하던 사람이라서 애플 생태계 안에서도 노션이나 뭐 일정 관리 앱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왔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편집도 파이널 컷 프로로 하고 그래서 당연히 또 제가 쓰는 대부분의 앱들이 아이패드에 연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패드 앱들이 하나씩 출시가 될 때 이제 너무 편리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앱이나 아이폰에 비해서 사용자가 적다 보니까 업데이트도 느리고요. 뭔가 호환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진짜 당장 노션만 해도요. 아이패드용 앱이 있는데 이거 아이패드로 노션 쓰려고 하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화면이 크긴 한데 보는 거는 맥북보다 불편하고 이게 데이터가 많을수록 또 잘 튕기더라고요. 물론 제 아이패드가 사양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편집의 경우에도 아이패드로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긴 영상은 파이널 컷 프로로 하고 있고 짧은 영상, 숏폼들은 또 블로라는 앱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또 이 가운데에서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키보드, 마우스 없이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화면이 쓸데없이 커서 이게 손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연결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럴 거면 맥북이 편한데 라는 똑같은 생각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8년 만에 아이패드와 이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책 읽는 거, 필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잉크 디바이스를 드렸습니다. 슈퍼노트라는 제품이고요.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리마커블2라는 게 그래도 필기에 좀 최적화된 이잉크 디바이스로 유명한 것 같아요. 이썸님도 리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상당히 비쌉니다.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했거든요. 아이패드랑 대비를 했을 때 진짜 별것도 아닌데 버벅이고 막 누르면 느리고 써지는데 딜레이는 또 엄청 걸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슈퍼노트를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안 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좀 명확한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방출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아이패드를 써왔던 지난 8년이 정말 값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패드를 구매하셔도 되는, 진짜 뽕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요, PDF 파일을 자주 보는 학생이나 직장인, 노트북과 같은 맥북을 업무 시간 외에 잘 안 보거나 또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포함해서 좀 그림 쪽으로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솔직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